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남 하동 화개장터부터 시작을 해서 전남 남해안 벨트로 이어지는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광양과 여수 그리고 순천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유세, 각 당 후보들이 어제까지는 PK 지역을 찾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역시 부산 등지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유세, 이건 역시 여기가 그 옛날의 부산이 아니다 싶을 만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산 사투리 중에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나? 준비됐나? 그거죠. 그러면 됐다라고 이 화답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 이재명을 연호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역이 별로 필요가 없구나. 옛날에는 지역별로 나뉘어서 그 후보가 좋든 말든 무조건 우리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영남, 호남이면 민주당, 이렇게 그냥 나뉘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인가 하는 것들, 누가 가장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할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지금 유세장에도 많은 분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창원, 통영, 거제 상당히 바쁜 일정이었죠. 창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원에서는 그 내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힘주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표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꼭 세 표씩 동료를 해주기 바란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선거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통영에서는 역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거제도에 가서는 거제도가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역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새롭게 한번 뽑아달라. 그리고 거제시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분을 선택했듯이 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화개장터에 가서도 화개장터 그러면은 영호남의 접경지지 않습니까?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영호남 화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PK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밀양 지역에서 유세를 할 때 김문수 후보의 그 유세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으로만 볼 때. 입으로야 거친 말들을 많이 하던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있는 그 아래서 김문수 후보가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흔들고 이러던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진상으로 보면 영상으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같은 그런 유세였다. 여러분도 다 보시면서 좀 의아했을걸요? 아니, 밀양 관아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곳에다가 민주당에서 먼저 선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초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 기자들이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크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지금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충 되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그냥 밀양 관아 앞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연단을 설치한 겁니다. 연단 설치하고 나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초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당선된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다음 대통령에 당선이 될 이재명 후보 현수막 아래서 연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대선 후보들이 PK 지역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제는 PK, 어제는 TK, PK에서 했습니다만, 이곳이 사실은 굉장히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넓죠. 6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4.9%.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PK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PK에 공을 더 들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 PK 지역에다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거기에 40명 가운데 3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보수의 아성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PK 지역에서 57.8%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쪽, 이쪽 사람들이 다 그냥 절반 이상이 윤석열이한테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폭삭 망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에게 PK가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것인가? 진짜 그런다면 PK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40%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죠. 관점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PK에서는 40%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TK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30% 이상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TK냐 PK냐 대구 경북이냐 부울경이냐 이걸 떠나서 저 내란 세력에게 또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집단 지성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PK 지지율 보면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지난 11일과 12일 시간이 좀 전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PK만 딱 빼서 보면 40%를 얻었습니다. 김문수는 38%. 그러니까 훨씬 2%가 많은 지지율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PK에서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어떤 곳입니까? 강원도가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는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원도마저도 이재명 후보가 47%를 기록하고 있고, 김문수는 진짜 완전히 망해버려서 16%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 하면 그동안에 완전히 보수 텃밭,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신경도 안 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7%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봐도 원래 그 70대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윤석열이 지지해. 윤석열이가 너무너무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일부 70대, 일부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김문수 후보를, 그러니까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보면 70대는 지금도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뒤집어졌죠. 원래 60대도 보수들이 많아요. 60대가 보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60대도 보수를 지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60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더 많이 지지하고 70대만 김문수를 더 많이 지지한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0대에서 이재명 46%, 김문수 43%. 그러니까 3% 차이로, 3%포인트 차이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응답자를 중도층으로 딱 이렇게 또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가 56%,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2%입니다. 그러니까 격차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다. 그런 거죠. 56%, 다시. 수치를 잘못 봤네. 이재명 후보가 56%, 중도층으로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56%, 김문수 22%.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으로 다음 대통령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 갤럽에서도 재미있는 조사도 하나 했더라고요. 원래 갤럽이 약간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사를 안 하는데 좀 재밌는 걸 하나 있어.
가장 싫은 놈이 누구냐? 3명 중에 가장 비호감도 난 얘가 진짜 싫어. 난 너무 싫어. 하는 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준석이. 1등 이준석이. 와, 진짜 무려 67%가 난 이준석이 얘 진짜 싫어. 얘는 왜 나온 거야? 라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준석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 물론 쫓겨났죠. 쫓겨나서 국민의힘에 발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 개혁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흡수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는 모두 쳐내는 이제 갓 40 먹은 젊은 아이가 나쁜 것만 배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앉혔던 허은하 대표를 쫓아내는 결국은 쫓아낸 것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한 이유는 뭐냐? 얘는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가보고 싶었던 거야.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겠다는 충무공 정신이 없어. 그냥 재미로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67%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준석이 너는 왜 나왔냐? 난 네가 너무 싫다. 이런 거죠. 그동안에 보수 언론에서 비호감도 1위 이재명 이렇게 맨날 썼었는데 다 뻥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본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등은 누구냐? 여러분 지금 혹시 2등이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 아니야? 아닙니다. 김문수입니다. 비호감도 62%가 나옵니다. 김문수가 그러니까 67%나 62%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40%대야.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누구를 찍을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걔가 싫어 좋아 물어보니까 난 이준석이가 너무 싫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싫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 남자 이런 애들이 이준석이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20대에서도 이준석이가 누구야?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한 게 51%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67%가 이준석이 얘 비호감. 아, 진짜 난 쟤 극혐까지는 아니겠다. 하여튼 그래도 난 쟤 싫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갤럽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건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51%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죠. 그랬고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69%가 무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게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세대별 통합, 이념별 통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지난 9일이었던가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탈당을 했으니까요. 무소속이죠. 울산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지 선언문을 봤어요. 오늘 국회에서 그랬는데 상당히 깁니다. 아주 근데 이상욱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똘똘하더라고요. 상당히 훌륭한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나는 공개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수지만 보수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지자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자기를 찍어줬던 울산에서의 국민의힘 당원들 이 사람들이 많은 공격을 하게 되겠죠. 김상욱 의원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즉각 민주당 입당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거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소속 제3지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거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야, 너 민주당으로 가니까 전 대표이고 곧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지지 선언한 거잖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소속이야. 국민의힘 출신이야.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보수인데 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대통령으로는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보니까 이재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췄다.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얼치기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울산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고 거기에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탄핵 과정 또 파면해가는 과정 여기에서 정말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 사람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이자들은 극우들이야. 그런데 김상욱 의원은 진정한 자기는 품격 있는 보수다. 그런데 이 보수의 품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김상욱 의원을 저도 지지합니다. 곧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